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익산시의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산업건설회의를 개회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지역 현안 문제 해결 및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민들을 위한 의정활동이 바쁘시더라도 무더운 여름 건강과 안전에 유념하면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의 주요 안건은 조례안 등 일반 안건 5건, 2024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4년 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빗물바지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김미선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미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876호 익산시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빗물바지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최근 기후 변화로 인해 예측 불가능한 집중호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침수 피해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심 지역의 빗물바지는 빗물을 원활하게 배수하여 침수를 예방하는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나 관리 부실 및 무단 덮개 설치 등으로 인해 제 기능을 하지 못하여 침수 피해를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빗물의 체계적인 관리 및 유지 보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집중호우 시 침수 피해를 최소화하고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며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본 조례안은 총 7개 조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제1안 1조부터 제2조의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4조의 시장의 책무 및 적용 법인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의 유지관리 계획 수립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부터 7조의 빗물바지 관리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심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2025년 6월 2일부터 6월 9일까지 조례안 예고를 실시하였으며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익산시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빗물바지 관리 조례에 대한 설명을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계남입니다. 2025년 5월 30일 김미선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의안번호 제2876호 익산시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빗물바지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등은 김미선 의원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입니다. 제정의 필요성입니다. 이 조례안은 하수도법 제3조에 따라 호우, 홍수 등으로 인한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해 빗물바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 필요성은 상당할 것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7개조의 본칙과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하수도법 제3조 제2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공공하수도의 설치 관리를 통하여 관할 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적정하게 처리하고 하수 범람으로 인한 침수 피해를 예방할 책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상 기후에 따른 집중호우로 인해 빗물바지 우수량의 급격한 증가로 침수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바 공공하수도 관리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도로상의 빗물바지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하여 빗물바지의 상시 기능을 유지토록 하는 등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조례 위반의 의미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익산시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빗물바지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네, 김순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과장님 간단하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익산시에 빗물바지가 보통 현재 몇 개나 되어 있나요? 정확한 숫자를 말씀드리긴 어렵고요. 한 10,000개 정도 되는 걸로 좀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25,000개 정도가 네. 되어 있다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빗물바지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저희가 평소에 저희 과 내에 준설원이 있습니다. 준설원 9분이 있으신데 상시 순찰을 통해서 빗물바지를 오염토를 제거하거나 민원이 있을 때 현장에 나가서 즉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지금 오늘부터 저기 제주도는 이제 장마가 시작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장마 처리되면 상시적으로 이제 우리 저 잠기는 데가 있어요. 공단 예. 같은 경우는 아예 차가 바퀴 반절 정도가 잠기거든요. 예. 근데 제가 가서 보면은 위에가 다 낙엽이나 이런 걸로 덮어져서 물이 지금 안 빠지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때 갈트 가지고 그쪽을 다 빼고 치우고 다녔거든요. 근데 이런데 이제 조금 있으면 장마철인데 이런 데는 이렇게 상시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9명이 3개조로 해서 지금 이걸 계속 관리를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이게 가능할까요? 지금 빗물바지에 낙엽이 들어오는 건 사실상 이제 하수과에서 관리하기에는 좀 수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9분이 다 활동으로 하기에는 좀 과한 양이고요. 저희가 청소과에 사전 협조를 구해서 그 인근 지역에서 들어오는 유입되는 그 낙엽이라든가 이물질을 제거해 달라고 하는 요청을 지금 부서에 보냈습니다. 같이 합동으로 조치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상식적으로 비 피해가 있는 곳, 이렇게 잠기는 네. 곳 이런 곳을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뭐 요새는 보니까 알림 표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세워놓는 것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익산시는 혹시 그런 계획은 없나요? 현재까지는 없는데요. 저희가 이제 별도로 수위 예측을 수위를 좀 측정 계량하는 거를 저희가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9개소 정도 상습 침수 지역이 있는데요. 이 상습 침수 지역이 만들어진 이유는 그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현저하게 저지대이거나 또 관로 관망상 집중되는 곳, 여러 구간으로부터 물이 합류되는 지점이 주로 상습 침수를 유발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비 오기 전에 대부분의 경우 인근 지역에 대한 준설 작업을 먼저 선행을 해 두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거기가 아까 좀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형적 영향이라든가 그다음에 관로 관망상의 영향으로 침수가 되는 지역인데요. 저희가 이제 비가 왔을 때 수위 예측을 한번 측정을 해봐서 비에 오는 양에 따라서 어느 정도 물이 차이는지 이에 대한 데이터를 좀 확보한 다음에 내년부터 이제 비가 오면 비가 예보된다든가 하면 거기에 뭐 대응을 별도로 하려고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보면 항상 비 올 때마다 그쪽이 침수가 되어 있는데 가서 보면 간단하거든요. 네. 그 앞에를 깨끗이 청소만 해줘도 물이 원활하게 빠질 수가 있어서 혹시 익산시에도 그런 표시 어떻게 다른 방법이 있는가 계획을 하고 있는가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수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 없으시면은 저도 한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대부분 이제 빗물바지 형태가 이제 맨홀에서 유입되는 여러 가지 부유물 같은 게 들어가지고 막힘 현상이 이렇게 잦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타 지하체 보면은 그 맨홀로 빗물이 들어갈 때 같은 다른 부유물을 이렇게 갖고 들어가는 부분들도 거름망 같은 거 설치를 갖다가 잘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계속 해소해 나가려는 그런 게 있는데 아마 이 조례도 결국은 그런 뜻이 담겨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을 앞으로 지자체에서도 미연에 방지해서 그런 부분들을 잘 안전하게 설치하면은 처리하기에도 굉장히 좀 예산도 절감될 것 같고 좋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이 뭐 조례는 굉장히 뭐 타당성이 있다고 저도 이제 상당 생각은 드는데 그건 사후 이제 관리 조치까지도 이제 여기에 잘 담겼으면 싶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네. 네네네. 김 교수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해주시 바랍니다. 의원님들 그 말씀하신 거에 이제 이 조례안에 모든 내용이 담아 있고 저희가 이제 제가 지난번에 5분 발언한 내용에도 우리가 아까 동진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준설 요원 현재 9명이 여기에 이미 배치되어 있는 9명이 인원이 아니고요. 다른 일을 하시면서 이 준설을 하시는 그런 분들이고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준설 작업이 되지 않으면 지금 대형 아파트나 이런 그 물이 관인 굉장히 큰 관에서 물이 콸콸 쏟아져 나오는데 이미 그 배수되는 관은 옛날 노후된 관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분들이 전부 이제 이런 여기에 담아서 그렇게 하려고 만든 조례이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 심도 있는 논의 하셔주시고 통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뭐 우리 과장님으로서 추가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반대 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빗물바지 관리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회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의하겠습니다. 정의를 선포합니다. 예,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신용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용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용 의원입니다. 먼저 본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의 기회를 주신 속일영 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2888번 익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개 장애인 주차장 구역의 차양시설 및 비가리개 시설 등에 대한 설치 근거를 마련해 장애인의 권익 향상 및 이동 편의를 증진하고자 함입니다. 현재 조례에 10대 이상의 부설 주차장은 주차 대수의 3%를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노상과 노예 주차장의 주차 대수도 50대 이상인 경우 기존 2%에서 3%로 상향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먼저 안 제10조의 3항 제4항 5개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의 차양시설 및 비가리개 시설 등을 제10조의 3 제1항 제2호 및 같은 조 2항의 노상 및 노예 주차장의 장애인 주차 대수를 3%로 상향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장애인 주차 구역을 3%로 확장해도 노상과 노예 주차장의 경우 주차면 50면 미만은 기존과 같이 한 면이며 50면 이상은 한 면에서 두 면으로 100면 이상의 2면에서 3면으로 확장되게 됩니다. 그리고 화성시가 장애인 주차 구역에 비가림막 설치를
유예 조례를 개정하였고 서울 양천구와 오산시도 장애인 주차 구역에 비가림막 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충남 도서관의 경우 외부 장애인 주차장에 차양 시설을 접이식으로 설치했습니다. 기타 내용은 유의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한 본 제례안에 대하여 동료 의원들께서는 검토하신 후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계남입니다. (2025년 6월 2일) 신용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의안번호 제 2888호 익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등은 신용 의원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 보고입니다. 개정의 필요성입니다. 이 조례안은 주차장법 및 주차장법 시행령에서 유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1995년 5월 15일 조례 제 108호로 제정되어 시행 중인 조례로 근본 개정은 장애인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하여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설치 비율을 3%로 상향하고 노이 주차장, 부설 주차장 등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개정 논의의 필요성은 상당할 것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에 따르면 부설 주차장 주차 대수 2%부터 4%까지의 범위에서 장애인의 주차 수요를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으로 구분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익산시는 현행 조례 별표 4를 통해 부설 주차장 주차 대수 3%를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으로 구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노상 주차장과 노이 주차장의 경우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제8호 남목 및 제5조 제8호를 통해 부설 주차장과 동일한 범위인 주차 대수의 2%부터 4%에서 조례로 그 비율을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나, 현행 조례 제10조 3 제1항 제2호 및 제2항에서는 노상 주차장 및 노이 주차장의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을 특별한 사유 없이 부설 주차장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보다 적은 수준인 2%로 규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개정 조례안은 교통약자인 장애인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하여 노상 주차장, 노이 주차장 전용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설치 비율을 부설 주차장과 동일한 수준인 3%로 상향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차장법 제6조 제2항에 따르면 시군 또는 자치구는 해당 지역의 주차장 실태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차장의 구조, 설비 및 안전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는 바, 이에 5기에 설치하는 노이 주차장, 부설 주차장 장애인 전용 구역에 대해 차양 시설 및 비가리개 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장애인에 대한 배려와 이동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익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미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그 주차 대수가 지금 규모 50대 이상의 그 주차 대수를 2에서 3% 상향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우리 익산시는 이게 그 50대 이상인 경우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주차장에? 교통정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고요. 저희가 큰 주차장 많지는 않아요. 50명 이상이 수요가 되는 데는요. 예, 50명 이상이 많지는 않다.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50대 이상 50대를 기준으로 봤을 때 2대를 그 장애인 주차 구역으로 할 수 있는데 3대로 지금 상향하자는 그런 현재까지는 말씀이잖아요. 50명 이하는 예. 한 대예요. 한 대고 예, 2%니까. 50명 이상일 때. 맞습니다. 예. 네, 그다음에 지금 바뀌는 것 중에서 차양 시설 및 비가리개 시설을 지금 해다는 근거 마련이잖아요. 네. 그렇게 하는데 이제 어떠한 건물에 소속이 돼 있는 이 주차장은 그런 차양막이나 시설물 설치하는 게 비교적 그래도 용이할 건데 그 노상이나 야외 이런 주차장은 간단한 그 문제가 아니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여기에 조례에 발의해 준 것도 노상이나 네. 노외 주차장만 해당이 되는 거고요. 저희가 어차피 장애인 주차 구역도 50명당 3%로 이제 상향이 되면 50명 이상 되면 2대 정도 그 정도 나오잖아요. 그 정도 한 개수 설치하는데 우리가 뭐 큰 비용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한 200 저희가 판단하는 게 한 2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밖에 노외 주차장 그렇죠. 위주로 어떤 건물에 이렇게 붙어 있는 예. 주차장은 그래도 연결해서 그렇죠. 어닝이나 차양막이 예. 가능하겠지만 예. 야외 그 밖에 노상에 있는 그런 네. 주차장들은 그 많은 고민을 뭐, 해봐야 되지 않겠냐는 의견입니다. 주차장의 모든 주차 면수를 이렇게 연결하는 게 아니고요. 장애인 주차 구역에 위주로 거기만 비가림이나 차양 시설 그런 것을 하는 겁니다, 지금.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민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과장님에서 질의하는데 의원님들 질의하는데 보통 보면은 이 전에 조례할 때도 우리 또 전체 빗물바지 개수를 물어보니까 부서에서 그걸 좀 파악을 못 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지금 우리 교통과장님도 그 50면 이상의 그런 주차장 관리 같은 경우는 최소한도로 이게 조례 쪽에 와서 의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좀 그런 걸 답변을 하면은 부서에서 그 부분은 충분히 저는 이제 다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신설 주차장이 자꾸 생기더라도 50면 이상 주차 그 장소가 몇 곳 정도 있는지, 그리고 익산시 아파트 위에 다른 노유 주차장의 대수 정도는 지속적으로 통계로 파악하고 있어야 정책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부터도 다음 오시든지 아니면 다음 또 업무 보실 때도 좀 파악을 해놔야 다음 또 후배들이 오면 또 그걸 참고 자료를 쓸 거 아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네네, 그런 부분에 좀 준비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뭐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영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신영 의원님께서 우리 그 약자에 대한 여러 가지 좋은 정책 만들으라고 애쓰시고 어찌 됐든 간에 아마 본인의 불편함으로 보면은 그 잣대로 들이댄다라고 하면 아마 더 많은 좋은 것을 많이 발굴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2%에서 3%로 올리는 거는 저는 그 부분은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이제 이거는 반대로 제가 이제 또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장애인 주차 구역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그 미터 수 자체가 실은 일반 주차장보다는 상당히 1.5배 정도 넓은 편이잖아요. 근데 이제 아까 서두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구역이나 이런 것들이 통계가 나와야 예를 들어서 우리가 50면 이상, 100면 이상이 됐을 때 이게 과연 일반 그 주차면하고 장애인 주차구역하고 했을 때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는지 이게 실질적으로 또 우리 또 다른 그 주차장의 경우에는 이 면수가 어떻게 되는지 이거는 좀 불편할 수도 있다라는 지금 가뜩이나 주차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면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우리가 그 노회 주차장이나 이런데 주차를 저희 얼마 전에 제가 이제 그걸 한번 해본 적이 있었는데 장애인 구역에서 그 본 건물로 가기까지 그 비가림막을 설치하려고 하면 일반적으로 지주대가 설치되어야지만이
그게 그 비가림막이 만들어지지 않나요? 아니야 과장님 제가 얘기해 주셔도 돼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지금 현재 그 통로 전체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주차면마다의 다 통로를 연결하는 게 아니고요. 그 장애인 주차 구획 그 단일면에 대해서만 지금 하는 겁니다. 네. 예. 그 말씀도 알겠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노상 주차장에 그 가림막을 설치하려고 하면 위에가 그냥 가림막 하나가 탁 생기지는 않잖아요. 양쪽에 사이드에 주차 그 이렇게 거치대가 무슨 말씀인지 있어야지만이 알겠습니다. 예. 지주대가 있어야지만 위에가 설치가 될 수 그렇죠. 있잖아요. 예, 예. 그러면 지금 현재 그게 예를 들어서 불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건축물에 들어간다 해서 주차대를 설치하는 거는 그거는 좀 힘들지 않겠냐라고 해서 실은 얼마 전에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게 되지 않고 실은 이제 다른 방법으로 그걸 좀 풀었거든요. 그게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게 틀린가요? 거기까지는 지금 뭐그 법에 위반이 된다거나 그 건축물로 본다든가 거기까지는 제가 검토를 못했거든요. 왜냐면 이제 그게 그 지주대를 설치하는 건 가설이잖아요. 예, 가건물이잖아요. 예, 예. 제가 좀 지주대를 설치해서 비가림막을 설치하는 건 일반 건물이 아니라 가건축물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법적으로 할 수가 없다라고 얼마 전에 이제 제가 그 얘기를 들어서 실은 그걸 하지를 못했던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맞는지 그런 기준을 알고 계시는지 그거를 여쭙고 싶었었어요. 그 부분 지금 제가 좀 설명해 드릴까요? 그 부분 건축법을 좀 한번 더 봐야 되겠고 주차장법을 좀 적용해 봐야겠지만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기준을 보면 우리 고속도로에 가면 그 비가림막이나 채양막이 설치되어 있는 거 보셨죠? 우리 상향선에 그 천안 휴게소로만 가더라도 지금 그 설치가 지금 한 전체 면 중에 그 내가 알기로는 한 50대 이상 주차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천안 말고 그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설치한 걸 봤거든요. 이것도 불법인지 한번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 요 다른 타 지자체는 잘 모르겠고 얼마 전에 이제 제 경우가 실은 그런 경우가 있어서 이왕이면 조례를 만들 때는 법적 기준 하에 꼼꼼하게 다시 한번 그 부분을 예외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를 우리 조례를 만들 때 검토를 하셨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제 기준이 맞는 거 틀리는 거는 잘 모르겠어요. 가설 건축물 같은 경우는요. 공익 목적일 때는 좀 가능하다는 그런 답변이 금방 있었구만요. 네, 과장님 그 예. 부분 정확하게 해주셔야지. 이건 가설 건축물에 대한 법적인 것을 마련해 놓지 않고 우리가 조례를 통과시킬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주셔야. 저기 잠깐 어제 우리 그 정책지원관이 이 부분에 있어서 주택과하고도 한번 이게 얘기했었나 봐요. 근데 이런 부분 공익에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부분 중에 공익에 관한 것은 해당 과와 협의하면 가능하다라는 것이 관례의 그 통상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설명했고 가능하다고 말씀해 주신 걸로 지금 저는 그렇게 제가 어저께 전달받았습니다. 서류를 미리 보기는 했어요. 그랬는데 이게 예를 들면 통상적으로 그냥 통상으로 통하는 건지 법적 기준에 또 다른 기준이 있을 수 있어서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처럼 어떤 조례를 하나를 만들 때는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조금 더 꼼꼼하게 챙겨보고 가야 추후에 법적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게 있는데 통상적인 것하고 법적인 거하고는 약간 다를 수 있잖아요. 예. 그런 부분을 생각한다라고 하면 더 짚어보고 좀 하셨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저도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지금 좀 알겠습니다. 네. 이해를 아니 이제- 그냥 이제 저희야 이해는 가는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해의 범위를 떠나서 이해 가는데 제 여러 부분- 가지는 다 잘하고 해야 되는 거는 맞긴 하나 네, 맞습니다. 혹여라도 법적인 문제 여러 가지가 걸린다라고 하면 걸림돌이 된다라고 하면 그 부분은 우리가 좀 심도 있게 고민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최영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종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대 의원입니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어쨌든 지금 조례를 넣고자 하는 것은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하여 차량 시설 및 비가림 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 그런데 뭐 주택가에다 알아봤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가설 건축물이라도 이것은 건축 표준 건축률을 따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건물 옆에다가 장애인시설을 해야지 그 반대쪽에 해가지고 쭉 비가림시설 하면 이게 오히려 차가 다니는데 오히려 지장을 주고 오히려 안 세운 것보다 안 세운 것보다 못해요. 그래서 그냥 그런 것을 설치할 때는 잘 노하우를 해가지고 되도록이면 장애인 주차장 건물 바로 옆에다 하고 조금 떨어진 다음에 약간은 하는 건 시스템에 하는 건 문제가 없지만 멀리 있는 거 하면 오히려 교통에 불편함 주는 거라니까 이게. 지금 우리 의원님 죄송한데 지금 의원님께서 잘못 이해하시는 게 뭐냐면 기존의 장애인 주차장 면이 있습니다. 아니, 그 그러니까 건물 면이 옆에다가 해야 그 면이 가장 가까운 건물과 가장 가까운 가장 이동이 편한 곳에 있습니다. 거기에 가설 우리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가설 건축물이라 하는 가림막이를 설치하자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신용 의원이 잘못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얘기는 가장 건물에서 가까운 쪽에다가 이 장애인 주차장을 해서 그 시스템 시설을 많이 하는 것은 없애야 된다 이거예요. 정 반대쪽에 있어가지고 쭉 설치를 하면 오히려 교통의 흐름에 방해가 되는 거지 이게 좋은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뭐냐면 설치 의무사항이 아니에요.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되기 맞습니다. 때문에 이건 법적인 것을 잘 조항을 해서 하시라 이거예요. 예. 이거 해줘도 내가 볼 때는 크게 문제는 없어요. 의원님 사실은 뭐냐면요. 그 노예 주차장이라고 하듯 멀리 있어도 그 안에까지 건물 쪽까지 가는 그런 통로를 만드는 게 아니고요. 그 위에만 장애인 주차 그 면 위에만 설치하는 겁니다. 지금 이 조례에서 할 수 있다는 그 내용은요. 저희도 이제 처음에는 통로를 만드는 줄 알았어요. 저 처음에 봤을 때. 장애인 주차장 그 박스 안에. 예,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저도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 가설 건축물이지만은 설치할 수 있기도 하고 뭐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설치해도 되고 뭐 안 해도 되는 것인데 결국은 설치를 하려면은 나중에 법적 근거를 분명히 마련을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예, 그럼 검토하겠습니다. 예.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여기에서도 조금 더 한번 의원님들끼리 정의를 하고 이 부분을 검토해야 될 그런 상황이 있으니까 일단은 조례를 통과시키고 다시 거기에 설치할 수 있고 없고에 대해서 한다면 이 조례가 참 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일찍 또 조례를 사전에 이렇게 통과시키는 예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정의를 통해서 좀 검토를 한번 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의를 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해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정의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의중 조율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이기 때문에 수정안에 대해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해 없으십니까? 네. 이거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의하겠습니다. 정의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 및 이용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김진규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 의원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진규 의원입니다. 그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 2877호 익산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 및 이용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현행 익산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 및 이용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법에 따라서
규정하고 있으나 2024년 법률 개정으로 교통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이 조례 위임 사항으로 추가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여 교통약자의 이동권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는 안 제1조 및 2조는 조례의 목적과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3조부터 제7조까지는 특별교통수단 운영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8조부터 제16조까지는 특별교통수단의 이용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7조부터 19조는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교통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및 예산 확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심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익산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 및 이용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계남입니다. 2025년 5월 30일 김진규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의안번호 제2877호 익산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 및 이용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등은 김진규 의원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의 필요성입니다. 이 조례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및 제16조 2에서 유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2019년 11월 26일 조례 제1940호로 제정되어 시행 중인 조례로 근본 개정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추가적으로 유임하고 있는 교통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과 관련된 조문을 신설하는 등 그간 조례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 논의의 필요성은 상당할 것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현행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및 제16조 2에서 조례로 유임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으나 법의 개정으로 교통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에 대해서도 조례로 유임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전반적으로 규정을 명확하게 기술하기 위해 조례 체계 등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 운영과 관련된 주문 정비의 경우 현행 조례상 전북 특별자치도 조례를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법 제16조 제12항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바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관련 규정을 조례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그간 조례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사례됩니다. 이상으로 익산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 및 이용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네. 질의 없으시면은 담당 과장님 이 안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하게 말씀드릴 건 없고요. 뭐 지자체 간에 이제 저희도 보면 광범위하게 좀 조례를 좀 조례명이나 그런 거 잘 바뀌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네, 다 동의하신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네. 의원님들의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반대 토론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해 없으십니까? 이해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 및 이용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의하겠습니다. 정의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의견 제시건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건설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국장 양경재입니다. 존경하는 속일령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헌신해 오시고 저희 건설국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안번호 724호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본사업의 대상지인 공공승마장은 승마 인프라 확충 및 공익승마를 제공하여 국민 건강 증진과 지역사회에 공헌하고자 2020년 도시계획 시설 체육시설 승마장으로 결정하였고 2022년 3월 개관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간 농어촌 경제발전과 국민의 건강증진, 승마 대중화 등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말사람 육성의 공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서해안권 거점 승마시설 조성의 발판을 다졌으나 승마대회 등의 규모가 커져가는 데에 비하여 경기용 마사 및 제반시설 등이 부족하여 이용객들의 불편과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경기용 마사 설치를 통해 향후 승마대회의 원활한 개최 및 금강 승마길 활성화를 위해 승마장 시설 부지를 확장하고자 하며 금해 용도지역을 농림 및 생산관리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익산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국토부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 3호에 따라 익산시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해당 위치는 익산시 용안면 남포리 612-7번지 1원으로 면적은 기정 39,061.1제곱미터에서 금해 9,156제곱미터를 증가하는 48,217.1제곱미터입니다. 총 사업비는 40억 원이며 사업기간은 27년까지입니다. 토지 이용 계획은 총 48,217.1제곱미터 중 체육시설 용지 44.2%, 기반시설 용지 15.2%, 녹지 용지 40.6%입니다. 금액 결정하고자 하는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내용은 국토부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해당 부지 용도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동안 행정절차 이행사항으로 2025년 2월 19일부터 14일간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주민 의견 청취를 실시하였고 관련 부서 협의 등의 행정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대해서는 익산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전라북도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신청을 할 예정이며 이후 도시계획 시설 변경에 대해 익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 도면 고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익산시 공공승마장 확장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안의 의견 제시건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허락하여 주신다면 본 사업의 추진부서인 축산과에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계나입니다. 2025년 6월 2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724호 익산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 및 주요 내용 등은 건설국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입니다. 본 의견 제시건은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시장은 도시관리 계획을 위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안을 위반함에 있어 사전에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사항입니다. 의견을 제시할 주요 내용은 익산시 용안면 남포리 612-7번지 1원의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을
결정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필요성 및 타당성을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는 등 도시관리계획 위반 전에 사전 행정 절차를 이행하려는 사항으로 관계 법령 및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 사안 공공승마장 확장을 위해 체육시설 결정이 가능한 용도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본 의견 제시건에 대해 그 밖의 발전적 방안 등 추가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의견 제시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익산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건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남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저기 익산시 도시관리 계획 용도지역 변경 의견 제시건입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이 사업 부지가 뭐 우리 한 1200평 기준으로 봤을 때 14필지 정도 같아요. 14,585평 정도 되네. 지금 이 사업에 지금 변경하는 것은 한 2,760평 정도에서 늘어나는데 그냥 대규모로 좀 커졌어요. 예? 우리 축산 과장님 나오셨어요? 예예. 네. 축산과장입니다. 축산 과장님 물어볼게요. 지금 이렇게 대규모로 그냥 계속 우리가 그냥 중축도 하려면 브리지도 이렇게 계속 매입이 해 나가요. 그죠? 지금 운영은 지금 어떻습니까? 현재 지금 운영상은 굉장히 활성화 지금 돼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지금 하거든요. 뭐 그러면은 우리 지역 내입니까 아니면은 밖에 그 외부에서도 많이 이렇게 옵니까? 그 내외부를 막론하고 저희가 지금 예를 들면 이제 5월 기준으로 한번 이용객 현황을 한번 쭉 뽑아본 것이 있거든요. 그걸 봤는데 현재 지금 총 합계는 현재 누적 인원으로는 지금 5월 말까지 8,375명이 지금 이용을 한 걸로 지금 저희가 그렇게 파악이 지금 됐어요. 근데 그 골고루 많이 있습니다. 지금 뭐 체험이라고 그런 것도 있지만 저희가 이번에 XR 체험관 그런 부분 같은 거는 한 2,134명 그 정도가 됐고 그 의원님 아시다시피 포니랜드 애기들 오는데 거기가 지금 현재까지 지금 1,802명 정도가 지금 와 있거든요. 나날이 지금 증가 저희가 추계를 봐도 2022년 3년 4년을 비교해도 지금 상당수가 늘어나고 비약적으로 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요. 하여간 뭐 늘어나서 그냥 세입을 뭐 벌어들이는 것과 또 경제적인 효과가 또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 자, 있는데 첫째도 둘째도 커지면서 안전 문제가 또 있을 거예요. 예, 맞습니다. 안전에 대한 뭐 사고나 이런 것은 없었습니까? 지금 한 서너 건 정도가 있었습니다. 낙마 사고 좀 있었는데, 낙마사고? 예, 근데 어차피 저희가 지금 보험을 들어놨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뭐 그다음에 그냥 민원 사유 같은 게 좀 있어요? 처리가 아닙니다. 민원 뭐 그렇게 큰 부상은 아니었기도 하지만은 보험 처리가 원만히 잘 됐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민원상 없었습니다. 혹시라도 추후에 이렇게 대규모로 이렇게 커지다 보면은 또 냄새가 악취 예. 뭐 이런 민원도 있었는데 지금 철저하게 뭐 EM균이나 뭐 이렇게 해서 뭐 악취 예. 냄새 없이 이렇게 철저히 하고 있어요. 예, 그런 부분은 네. 걱정 안 하셔도 하여튼 그만큼 좀 우려가 돼요. 예. 그만큼 규모가 커지다 보면 안전 문제 또 민원의 문제 이런 거 있으니까 철저하게 우리 과장님께서 만반의 준비해가지고 활성화 있게 경제적 효과를 할 수 있도록 창출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조남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중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종대 의원입니다. 이번에 어쨌든 많은 시간이 경과돼 가지고 이번에 이제 되는 것 같아요. 예. 어쨌든 생산 관리 지역을 계획 관리 지역으로 다 이렇게 확장을 하고 그러면 지금 이게 지금 기존에 이게 두 군데가 확장이 되는 거만 이게 원래 그
박목장 자리를 마사장으로 만들고 예, 예, 이쪽으로 예. 별도로 해서 박목장을 만드는 감이구만. 예? 예, 그러니까 박목장. 맞죠? 예, 예. 그러면 지금 마사 몇 두나 둘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마사는 전체적으로 다 하면은 한 290여 두가 되는데요. 이번에 지금 사업비가 저희가 도에다가 그 신청을 지금 내년 사업 공모를 하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러면 1단계 사업 한 10여 두 그 정도가 지금 들어갈 것으로 200. 지금 210. 그러면 한 50%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한 80%. 80%? 예, 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저희가 그러면 210여 두 정도 할 정도로 그거가 말 수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말 그대로 경기용 마사거든요. 저희가 대회를 근데 경기 때 쓰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 예, 한다 맞습니다. 이거죠? 맞습니다. 그때 이제 오셔서 말 모시고 왔을 때 예, 예, 맞습니다. 그러면 시비가 얼마 정도 지금 재원이 40억이요? 저희가 지금 저 40억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근데 지금 저희 시 자체 재건 예산을 하기엔 너무 지금 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전라북도에서 지금 저 체육 정책과라는 과가 있거든요. 그쪽에서 지금 내년에 해가지고 사업이 하나 뜬 것이 있습니다. 공모 사업을 해가지고 최대 50%까지 지원 받을 수 있는 사업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선정이 된다면은 40억 중에서 도비 20억 정도를 끌어올 수가 있는 그런 사업을 지금 응모를 하기 위해서. 살짝 띄우는 거 아니요?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지금 저 도가 돈이 이간디 줘요. 지금 5대 하던 것도 3대 7로 다 바꿨어. 근데 어쨌든 이제 더 이상 예예 그야 물론 수요는 있어요. 예예예 이게 특정인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서민들은 못해요. 허라고도. 그러니까 너무나 여기에다가 치중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더 이상 확장할 생각은 추워도 하지 마세요. 그야 물론 여러 가지 차원에서 하고 있지만 예산에 비해서 시민들이 이용하는 그 범위는 그게 높지 않다. 돈 들어간 거에 비하면. 최대한도로 전력이 어려운데 지금 솔직히 말해서 예산이 없어갖고 의원들 말이야 수건 사업비도 못 주고 있어요 지금. 응? 그런데 이런 데다가는 막 투자를 하고 그러면 우아래가 있는 거요. 응? 지금 기본적인 생활민원 정도도 해결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예예 이것도 아무튼 이제 더 이상 여기에다 그동안에 요구했던 것이고 전국 대회를 하려면 말을 이렇게 마사가 없어가지고 애로사항이 많다 여러 가지 저도 이제 얘기 들었고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얘기하지만 이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 것도 좀 조심스럽고 돈 없으면 이게 200몇 두까지 이게 늘 정도 그 정도 이유는 없다 이런 걸 좀 감안해서 잘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더 이상 여기다 확대해서는 안 된다. 네? 자 이상입니다. 네, 박중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안 계시면 저도 짧게 한 가지만 할게요. 과장님 이제 사실 막사를 지금 216도 좀 넘게 이렇게 좀 얻는 것은 이제 경기용 말이 들어오면은 뭐 일주일이든 좀 거기에다가 좀 막사에다가 거기다가 이제 좀 경기용하러 오는 막사를 하려고 해서 이제 그 맞습니다. 막사를 짓는 건데 사실은 이제 제가 볼 때는 공공승마장이 전국에 최고로 잘 쳐지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예예 맞습니다. 네네. 맞습니다. 전국적으로 최고로 잘 짓는 시설들이 이제 다 거기에 되기 때문에 대신에 이제 좀 지역의 그 수요도 좀 창출해야 되고 수익도 창출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네네. 그래서 그런 만큼 잘 시설이 돼 있다면은 거기에 대한 대유 유치 같은 걸 좀 많이 해서 지역 주민들이 많이 그 공공승마장의 위상을 좀 높여줬으면 그런 바람을 좀 말씀드립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예. 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견 제시의 건은 의의 의견을 제시하는 건으로 가부를 전제로 하는 토론 절차는 생략하고 우리 위원의 의견을 정리하여 채택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본안에 대하여 제시할 의견이 없으시면 더 이상 종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익산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은 원안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해 없으십니까? 이해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익산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의하겠습니다. 정의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소길령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소길령 의원님 나와주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산업건설위 소길령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 2887호 익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산업입지법 시행령 제1조의 2, 제4호의 2와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의 1항, 제7의 2호에서 수직농장이 법령상 산업단지 입주가 가능하도록 관계 법령이 정비됨에 따라 우리 시도 국가식품 클러스터 식품 전문 산업단지 내에 수직농장이 입주할 수 있도록 익산시 도시계획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식품 클러스터 식품 전문 산업단지 내로 한정되었으므로 법령 개정 취지에 부합하고 타 시군 대비 경쟁력을 확보하여 지역 식품산업과 스마트 농업의 융복합 촉진 및 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과 제21호의 동물 및 식품 관련 시설 중 마목, 작물 재배사를 추가하여 수직농장 등 첨단 농업시설 입주를 허용하고 일반 공업지역 중 국가식품클러스터 식품 전문 산업단지 내에서만 가능하도록 익산시 도시계획조례 별표 12를 개정하였습니다. 식품 전문 산업단지의 지역에는 적용되지 않도록 단서조항을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기존 산업단지 목적과의 조화를 유지하고 지역 내 스마트 농업 및 식품산업 융복합 촉진과 국가식품 클러스터의 경쟁력 제고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실무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수직농장은 산업입지의 시행령과 산업집적법 시행령에 따라 산업단지 내 설치가 가능한 산업시설로 분류되며 주로 고기능성 샐러드 채소, 유로피안 등 기능성 허브 등 특수작물을 생산하여 식품기업의 기능성 원료로 활용됩니다. 따라서 식품산업의 연구 개발로부터 원료 생산, 가공, 유통까지 전 과정을 연계 지원하는 융복합 산업단지인 국가식품 클러스터의 취지와도 부합합니다. 수직농장은 하우스 재배나 누지 재배와 시장 구조가 달라 일반 농민들과 직접적인 경쟁 관계에 놓이지 않습니다. 일반 농업은 주로 도매 시장과 소비자 유통망을 대상으로 하는 반면 수직농장은 식품기업이 자체 개발 제품에 활용한 기능성 원료를 일정한 품질 규격으로 연중 안정적인 생산을 하기 위한 시설로 시장 자체가 기업 내 수요 중심으로 구성되어 일반 농가 유통망과는 분리된 구조입니다. 또한 수직농장 도입으로 익산시가 스마트 농업, 첨단 농업 도시로서 이미지를 강화함에 따라 농업 시장에서 익산시 생산 농산물이 스마트, 첨단, 안전 농산물로 인식되어 우리시 농산물의 브랜드 가치 제고와 가격 및 수요 확대에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됩니다. 이런 취지와 효과를 고려하여 본 조례안에 대해서 힘사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익산시 도시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계남입니다.
2025년 6월 2일 소길령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의안번호 제2887호 익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등은 소길령 의원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의 필요성입니다. 이 조례안은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2000년 10월 25일 조례 제556호로 제정되어 시행 중인 조례로 근본 개정은 산업단지 입주 관련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개정 논의의 필요성은 상당할 것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수직농장은 건축물에서 운영되는 공장식 작물 재배 시설이나 그간 제조업, 공장 등으로 입주 자격이 제한된 산업단지 입주는 불가능한 실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표한 스마트 농산업 발전 방안에 따라 관계부처 협업으로 건축물 형태의 작물 재배사인 수직농장의 산업단지 입주 허용을 위한 법령 개정이 완료된 상황입니다. 본 조례안은 산업단지 입주 관련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용도 지역에서의 건축물 건축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익산시 도시계획조례 별표 12 일반 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개정함으로써 우리시 국가식품 클러스터 식품 전문 산업단지에 수직농장이 입주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정부 정책 기조에 발맞춘 조례 개정을 통해 우리시 스마트 농업 및 관련 산업 성장을 통한 부가가치와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본 개정 조례안은 작물 재배사인 수직농장의 산업단지 입주 허용 관련 필요성 등에 대한 논의 결과 지난 제269회 익산시의 임시회에서 한 차례 부결된 바가 있습니다. 스마트 농산업에 관한 정부 정책 방향 및 농업 상생 방향 등을 고려하여 본 제도 도입 필요성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익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남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소길령 위원장님, 네, 또 재차 익산시 도시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재차 또 다시 안건 상정을 하셨어요. 지난 269회 때 뭐 심도 있게 해서 그냥 부결이 됐는데 다시 한번 이렇게 뭐 충분한 의견 수렴이 되고 정말 익산시에서 국가식품 클러스터에 수직농장이 생산이 될 수 있게끔 만들어져야 하는가, 충분한 그런 필요성, 뭐 공론화 뭐 그런 게 좀 필요한 부분이 절실했는데 좀 아쉽게도 또 이렇게 소길령 의원님께서 다시 변경안을 상정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다시 상정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소신껏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네. 수직농장 변경안을 이렇게 좀 급하게 다시 올린 내용이 핵심적으로 보면은 이제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지난 회기 때 심도 있게 검토한 부분에 대해서 익산시가 일반 산업단지 내에 다 그 부분을 수직농장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조례안에 담았었는데 그 부분은 너무 과하다고 해가지고 국가식품 클러스터 단지 내로 한정하기로 그렇게 해서 변경을 해가지고 올렸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국가식품 클러스터 산업 자체가 굉장히 활성화를 지금 띠고 있는 그러한 중심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상위법에도
그러한 수직 농장 같은 경우에 구클이나 이런 산업단지 내 활성화할 때 이기를 정부에서도 요청하고 있어서 그것도 상위법이 개정해서 또 내려온 상황이었고, 그다음에 우리 국가식품클럽 내에서는 또 입주 기업이 또 대기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갖다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신속히 이 부분이 법이 의원님들이 통과를 좀 시켜 주셔야 이 부분이 좀 원만하게 잘 될 것 같다는 그런 취지에서 급하게 바로 이렇게 다시 조례안을 올리게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건 지금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두 가지를 말씀을 하셨어요. 뭐 일반 그 전에 안건 상정했을 때는 269회 때는 우리가 일반 산업단지와 국가식품 클러스터가 할 수 있는데 재배사가, 근데 지금 현재는 일반 산업단지를 취하하고 국가식품 클러스터만 공업지 내 수직농장 할 수 있다. 그렇게 또 안건 상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뭐 상위법에 대한 부분을 우리 스마트팜 이 농법이나 이런 부분들의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례를 개정했다. 하여튼 네, 좋습니다. 맞습니다. 앞으로도 해 나가야 할 부분들이 있다고 본 의원도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가장님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뭐 269회 때 부결난 부분이 제가 좀 우리가 충분히 익산시 현실에 맞게끔 뭐 공론화가 이루어져서 뭔가 재배사가 활성화가 될 수 있는 부분에서 연구 좀 해달라고 했어요. 그럼 뭐 공론화나 뭔가 뭐 발전 방향, 뭐 실태 조사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까, 국장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그 회기 중에 저희가 이제 상정한 것은 전하고 이제 변경된 내용은 조금 전에 그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요. 네. 전체 일반 공업지역에도 이제 구클로 한정해서 지금 아니 발의를 제가 했는데, 그거 말고 질문한 부분. 그러니까 좀 네. 뭐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라고 지금 말씀을 주시는 거잖아요. 네네네. 다만 이 부분이 지금 우선 그 농식품부에서도 이 권고안을 저희 시에 전달을 해 주었고,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공감대 형성이라는 게 의원님께서는 지금 농민들을 대상으로 공감대 형성을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 그냥 저는 그냥 농민들도 부분이나 익산시의 내부적인 실태 조사와 네. 그냥 부분들의 이 농업과 그냥 농민과 이런 것들이 충분히 실태 조사 해 왔고, 네. 이 부분에 꼭 공론화가 부분에 있으면 뭔가 우리 국장님도 아셔야 할 거 아니에요. 그게 그냥은 뭐 구클에서 해야만 되는 거 아니면은 우리 건설국도에서 우리 국장님께서 뭐 실태 조사라면은 이런 방향이 흐름 갔을 때 현장이나 네. 이런 부분들을 견학을 가서 뭔가 이렇게 또 해왔고, 네. 이런 것이 충분히 인지가 됐냐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수직 농장에 대한 이제 그런 공감대나 이런 부분들이 이미 중앙 정부에서 다 공론화를 거쳐서 네. 거기서 지금 결정한 아니, 사항을 제가 그러니까 내려오는 거잖아요. 짧게만 얘기할게요. 네. 좀 많은 시간이 많이 좀 질문할 게 많은데 안 가셨죠? 일단 네. 네네네. 자 이제 그렇습니다. 그다음 우리 발의하신 우리 그 송길영 위원장님 혹시 현장 많이 다녀보셨어요? 네, 이 조례안에 대해서 아니, 그렇게만 아니 이걸 끝나고 네네네. 한 번쯤은 공론화나 이런 부분들 실태 조사나 현장이나 한번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론화에 있어요,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아니 제가 이제 그 부분을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거기에 대해서 저도 이제 이 조례안에 대해서 공부를 더 또 의원님들이 질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충분히 또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기 위해서 그쪽에 지금 입주를 대기하고 있는 이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업체 대표도 좀 만나봤고요. 아니 그래서 이제 필요성도 하고 현장 저도 이제 그 대표가 만난다 해서 만났고, 네네. 자 일단은 저 위원장님이 현장도 다녀오고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부결이 됐는데 같이 야 의원님들도 현장 한번 가보고 이런 우리 의원님들도 한번 우리 위원장님은 뭐 그런 공론화가 있었습니까? 그런 게 지금 전혀 없잖아요. 근데 다시 안건 재상정이 됐어요. 네, 그게 일단 먼저 좀 우려스럽고 좀 안타까운 현실이라 또 생각합니다. 일단 위원장님 들으시고, 자 사실 여기 국가식품 클러스터 과장님께서 더 잘하시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그냥 제가 질문 좀 해볼게요. 우리 입주 기업들이 뭐 이제 준비가 들어오려고
수직농장에 들어올다는 그런 부분에 자료를 이렇게 주신 것 같아요. 맞습니까, 전문위원한테? 예, 저희가 네. 예, 좋습니다. 아, 저희 갖고 있어요. 네. 근데 이분들이 만약에 이 사업을 한다면은 그 비싼 부지를 매입하고 거기에다가 우리가 수직 농장이라면은 어떻게 100% 자기가 부담해서 그 시설을 만든다고 했습니까? 내가 그렇게 해서 국도비를 받냐 안 받냐, 어느 데는 지금 벌써 내려왔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혹시 뭐 그런 그 자료나 그런 게 있습니까? 아직 저기 국도비나 그것은 확정이 안 됐고요. 아니, 국가에서 그 정책 자금을 지원하려고 지금 일단은 그러면 네. 자기 100% 자부담으로 결정이 아니라 국도 시비에 대한 자부담까지 해서 그런 계획이다. 지금 수직 맞습니까? 농장 아니 그렇게 맞습니까? 잠깐만 설명 좀 드릴게요. 수직 농장을 정부에서 발표하면서 네. 많은 지원 방안을 발표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원 자금을 확대하겠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수직 농장은 제가 의원님들 잠깐 설명을 드리면 스마트팜으로 틀린 게 수직 농장 익산시에 실제 없습니다. 왜 그냐? 이것은 타용도 사용 허가라든지 농지 조정을 받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정부에 제안한 거고요. 아까 의원님 말씀에 공로 말씀하셨는데 스마트 청년 창업 농가라든지 기업이라든지 농식품부나 다회의를 거쳐서 이건 농민들하고 이게 상의가 돼서 이게 법이 된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익산시에서 하고 싶어서 농지하고 싶어도 농지 사용 허가라든지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많은 돈을 들였는데 저희가 8년 이내에 그것을 접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런 매루 사항이 있기 때문에 타 규제 개혁 차원에서 정부에서 이렇게 각 부처 협의해 갖고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이해해 주셨으면. 자, 예. 일단은 뭐 이렇게 뭐 언론적으로 그냥 말씀하신 것 같고, 일단 시설 투자는 국도 시비 자부담으로 매칭을 해서 간다. 아니요, 간단하게 아직 이게 일단은요. 네. 그렇게 돼 있다. 그렇게 내시가 돼 있고 맞죠? 내시 안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안 됐다고 하면 자기 부담이냐 시설비로 100% 한다고 쳤을 경우, 예? 그냥 이따 내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할 경우 수십억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자, 그다음에 그 시설 문제가 있어요. 시설은 그러면 많이 한다면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국가식품클러스터 그 수직 농장이 지어집니까? 공장 옆에다가요. 자기들이 필요한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용작물 같은 것을 일반 농지에서는 이게 그렇습니다. 농지에서 가능한 것을 기업들이 왜 돈을 많이 들여서 공장에다 지려고 하겠습니까? 실제적으로 공장에 졌을 때 그만큼 부가가치가 나니까 이것을 공장에 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비용이나 수직 농장은 말 그대로 건축을 수직으로 세우는 그런 스마트팜하고 좀 다른 형태라고. 자, 알겠습니다. 자,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여기에서 농업회사 법인 주식기사 팜 360 AI 기업 현황 이분들이 여기 사업에 입주를 한다고 725번지에 725 부지에 1378평을 매입해서 1100평 규모의 건축물을 짓니다. 그죠? 맞습니까? 네. 예, 진다고 이렇게 나왔는데, 그러면은 이게 무슨 방법으로 저짓는 겁니까? 이게? 우선은 저기 산당공에다가 네. 이거에 대한 입주 허가를 받고요. 예. 그거에 관련된 수직 농장이라는 규정에 맞게 수직 농장의 규정이 있거든요. 그게 맞게 이제 지어지게 되겠습니다. 공장하고 틀립니다. 아니 그래도 이 사업화를 했을 때 우리 중앙정부가 법령을 좀 바꿔서 지자체가 알아서 조례를 만들어라 했어요. 그럼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야지. 자, 첫째 시설하우스 스마트팜식으로 해서 그냥 져지는 거고, 그다음 그냥 시설 공장 실내형 이런 부분들로 져집니다. 그것을 그냥 세이딩 팜이라고 하는 거 맞죠? 네. 자, 그러면은 둘 중에 어느 것이 지어지는 그런 겁니까? 시설 공장이 지어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렇죠. 실내형으로. 그러면은 시설하우스에 대한 그 시설 비용이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70에서 75만 원이 들어요. 근데 시설 공장 실내형의 세이팅 팜식으로 했을 경우 350에서 500, 더 이 볼을 높게 했을 때 700까지 간답니다. 그러면 이 돈이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예?
자, 거기에 대해서 잘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또 저는 현장을 이 일 때문에 제가 어디고 많이 다녔어요. 저는 우리 의회 뭐 출장 그것도 안 끊고 제 사비로 들여서 제가 다녔어요. 이거를 알려고. 근데 이게 그냥 운영비 이런 부분, 이 시설 공장 실내형 세이프팜은 뭐 시설비도 어마어마하게 들고, 예? 거기에 운영비가 문제인데 거기에 그냥 전기세, 예? 이런 부분들이 감당을 못 한답니다. 거기에 대한 생산성도 전혀 맞지도 않고. 근데 그냥 여기에 농업회사 주팜 360A 여기에는 AI는 지금 이 부분을 했을 때 양상추를 1차 가공을 한다 했어요. 이런 것까지 제가 다 검토를 좀 해왔는데, 와, 이게 그 수십억, 수백억을 투자해가지고 과연 이게 맞을까? 그래서 여러 부분을 그냥 또 검토를 했습니다. 해봤는데, 제가 그냥 인터뷰도 해놓은 게 있어요. 혹시라도 내가 여기서 뭐 파워포인트를 해줬어야 하는데, 여기에 대한 박사하고 시설을 짓는 분이고, 거기에 대한 뭐 타 지역 그 내역도 이렇게 말씀을 해주는 게 있더라고. 심지어 인천 남동공단의 그 농공단지 같은 게 스마트팜 부분이 있을 때 거기에 이는 사업하시는데 망해가지고 그 부지가 한국자산공사인데서 매입 건물이 됐어. 근데 여기서도 수직 농장을 했어요. 그래서 허가 내고 분양을 했는데 현실에 맞지 않는다 이겁니다. 거기에 만약에 현실에 맞는다면은 정부나 그 국가식품클래스 혹시 전기세 뭘까 지원해 줍니까? 안 해줍니다. 안 해주죠. 거기에 대한 발전기, 송전탑 이런 게 정실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게 들어선다면 현실하고 안 맞아요. 이 전기세도 뺄 수가 없다 합니다. 근데 여기에 21명을 고용 창출한다고 써 있어. 예? 이게 이런 거 하나하나 제가 또 보고 지금 거의 보니까 우리 가까운 김제 뭐 농협 이런 데는 거의 시설 원해로 가요. 스마트팜으로. 그리고 지원 정책을 줘가지고 받아서 하는데 그 양상추 같은 경우는 그 농협 계약 재배해가지고 수익을 좀 창출하는데 이게 지금 거의 우리 양상추 같은 경우는 거의 중국에서 수입해가지고 이것도 맞지 않다고 합니다. 이는 현실에. 그래서 야 이게 건축물로 들어서는 것보다도 시설 원해로 이렇게 저지야만이 현실화가 더 맞다. 전문 박사님이 그 제가 인터뷰를 해놨으니까 추후에 내가 보여드릴 것이고요. 이런 방법들이 전혀 맞지 않는데 마치 그럼 의원님 그 박사님께서 만약에 그렇게 뭐 국토부나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상위법을 만들어서 조례를 만들라고 국가식품클래스 해준다면 그 건물을 져주고 추후에 못했을 때는 그 용도를 다른 용도로 아마 쓰려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라는 이야기를 또 하시더라고요. 우려스러운 얘기를 현실에 지금 맞지 않으니까. 이게 이런 것을 조금 우리 국장님도 우리 국가식품클래스 과장님께서도 정말 현실화를 알려면은 현장을 다 가보시고 다 물어보시고, 예? 여기에 진짜 큰 국가 돈이 새 나가는가, 시 돈이 새 나가는 건가, 예? 그런 것을 충분히 검토를 해야만 된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진짜 우리 익산시가 3년간 지금 3번이나 물폭탄을 맞았어요. 그런 원예 사업들을 스마트팜으로 지원 정책을 만들어주고 하나 지금까지 해준 거 없어. 그런 분들한테 해가지고 국가식품 클러스터 그 입주 기업들하고 협약해가지고 계약 재배를 해서 그렇게 가공해서 현실로 나가야지. 이것은 정말 지금 농민들 쫓아온다 못 오겠어요. 우리 조은희 의원님도 절대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 이 부분이 정말 우리가 현실적으로 공론화 해놓고, 예? 거기에 우리 뭐 상위법이라고 해서 우리가 꼭 따라가서는 안 되잖아. 우리 현실에 맞게끔. 그런 거에 대한 뭐랄까 로드맵을 만들어줘야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뭐 더 많은 이야기도 또 있는데 하여간 이 부분은 더 전문성 있는
거기에 대한 뭐 박사님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 처음에 했을 때 우리 뭐 농가 전문 기관 뭐 우리 저기 전문 박사 뭐 이렇게 해가지고 공론을 해서 우리 익산시에 이게 국가식품에 맞는가 안 맞는가 이런 부분들이 전 필요하다고 해서 1차 때 이렇게 부기를 시켰는데 2차도 우리 소길령 위원장님의 지역구이자 또 열정과 그런 거 정말 좋습니다. 우리 농가 우리 국가식품 클러스터를 입주기업을 위해서 하는 것도 좋아요. 저도 입주기업 회장님도 만나 좀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은 한 번쯤은 질의 중에 죄송한데요. 네네. 이게 질의사항인지 요구사항인지 네. 지금 토론사항인지 좀 구분해서 정리해서 좀 아니 마무리할게요. 예, 마무리해 우리 신용 부위원장님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이 또 있고요. 지금 우리 국장님 내가 어디라고 했는데 어디 지자체라는 않겠습니다. 이 전라북도 일원이 있어요. 거기에 지자체의 뭐 힘인가는 모르겠어요. 예? 근데 이게 정말 지금 어디 지자체는 한 1,200억 가량에 대한 사업을 스마트 농업 육성 지구를 사업화하고 있어요 지금. 거기에 장기 뭐 임대형 스마트팜, 대규모 스마트팜 창업단지, 친환경 에너지타운, 스마트 원예단지, 스마트 교육 실증단지, 스마트팜 혁신단지 이 부분을 지금 개요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사업 기간이 2025, 2027년에 끝나는 거예요. 우리 익산시는 예전에 스마트팜 교육을 해서 시 부지에다 하다가 이 사업을 포기했어요. 근데 다른 데는 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사업을 진짜 해야 돼요. 우리 익산시는. 우리 수도자계 쌀 생산 4위 5위입니다. 대한민국에. 면적은 많아요. 이런 걸 다 지자체 뺏겨서 한다는 거 정말 익산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좀 억울하기도 하고 또 시원해서 창피도 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우리 시장님 농업 정책에 많은 관심도 계시지만은 이런 거 예? 이런 것이 현실화로 들어가야 합니다. 예? 하여튼 저는 그래서 이 조례도 우리 소길령 위원장님이 정말 뭐 국가식품 클러스터 입주 기업을 위해서 또 분양이 안 되는 현실에서 또 어떻게 한번 해보려는 그 입장에 너무 감사드리고 좀 한 번쯤은 이 수직농장이 우리 익산시에 꼭 필요한 건가? 아무리 상위법이 내려졌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이 좀 절실히 필요하니까 하여튼 대승적 차원에서 우리가 한 번 더 고민을 해야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네, 조남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위원장님 저 짧게 한 말씀만 예. 더 드리겠습니다. 네, 소길 의원님 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 주남석 의원님께서 얘기한 스마트팜 사업 절실하게 필요하죠. 우리 농민들한테. 그리고 여러 가지 농업 현실적으로 익산이 타 지자체에 비해서 나름 노력은 열심히 하고 있어 좀 뒤지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이제 조례안을 올린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른 방향의 산업의 활성화거든요. 그래서 일반 농민들한테 절대 져야되는 이 조례안이라면은 이걸 상정조차도 안 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 산업 자체는 익산이 또 다른 지자체와 다르게 식품산업 클러스터의 발전 방향성을 가지고 아까 조남석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굉장히 어마어마한 자금이 투여됨에도 불구하고 그 업체에서는 한번 도전하고 그 사업을 갖다가 좀 현실화시켜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해서 상위법도 개정을 해줬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자체에서도 국가식품 클러스터를 익산에서도 보유 않는다면은 좀 뭔가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렇지만은 국가식품 클러스터 내에 한정돼서 그러한 신산업들이 들어온다면은 익산시 스마트 농업이든 다른 농업도 굉장히 그 산업으로 인해 가지고 익산시 농업의 브랜드 가치도 높아질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익산산이라는 익산의 제품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더 익산 농업인들한테도
함께 병행해서 자부심을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함께 들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충 설명해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소균정 의원님 추가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네. 다른 예. 네. 김민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장님 그 말씀 잘 들었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 이제 아까 우리 조남석 의원님이 앞서 이제 서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공론의 공청회 뭐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진행됐어야 될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현 시점까지 이제 와 있는데요. 이제 궁금해서 알고 싶고 좀 더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이제 앞으로 이제 벌어질 일에 대한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써 벌어질 일에 대한 거는 의원님들도 정확히 숙지를 하고 가야 이 조례를 결정할 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얘기예요. 뭐 당연히 국가식품 클러스터의 전반적인 사항을 보면 네, 들어와야죠. 그런데 저희가 또 설명을 듣기로는 과장님 네. 또 어떻게 들었냐면 그 조남석 의원님 서두에 여쭤보시잖아요. 이 예산 어떻게 될 것이냐. 그래서 설명을 듣기로 또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 지금 현재 영농 농업법인 팜 네, 주식회사 이제 지금 제조업을 하고 계시는데 그 제조업체에서 필요한 본인의 원자재를 생산하기 위해서 스마트팜 농장을 추진해서 건설해서 본인들이 수거를 하시겠다 그 얘기예요. 그렇게 들었어요. 그게 맞는 말씀입니까? 본인들이 필요한 농산물을 직접 재배한다는 그 말이 맞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거기에 양상추를 하시겠다는 조남석 의원님의 말씀은 확인이 된 사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못 봤어요. 네, 네, 네. 네. 그러면 그 제조하시는 그 영농법인에서는 양상추를 재배를 하셔가지고 판매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양상추를 이용해서 어떤 다른 그 상품을 개발하시고 본인들의 상품을 개발하겠다는 겁니다. 그러십니까? 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정부에서는 또 이제 염려가 되는 그 부분이 지금 저희가 식품 클러스터의 기조대로 가는 것은 저는 100번 1000번 맞다고 생각한다니까요. 네. 그리고 기존에 들어왔던 예산 네, 또 우리 시에서 매칭하고 있는 부분 그조차도 인정하고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의구심을 가지고 가잖아요. 그 결과에 그 실질적인 투자에 대한 결과물이라든지 아직은 진행 중이니까 그런에도 불구하고 지금 8년 그 저기 과장님 답변 주셨을 때처럼 8년 사업에 현실적으로 산자부 허가도 맡아서 이 저기 수직농장을 저희가 지을 수 있게 하면 지금 내용대로 그 회사에서 건물을 투자를 해서 재배를 하고 하면은 뭐 다른 논의를 할 게 없잖아요. 그렇죠. 실제적으로 네. 그분들이 밖에 수직농장하고 스마트팜 저기 조남석 의원님 검토해 주신 건 스마트팜 네. 맞아요. 근데 수직농장은 익산시에 농지에 없습니다. 지금 왜 그냥 네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허가를 맡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이 건의를 하다 보니까 이제 대지나 공장 지역에 좀 해달라고 정부에다 건의를 하다 보니까 관계기관 설명을 다 해서 이 수직농장이라는 게 생겼고 수직농장은 말 그대로 건물형 공장입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에 돈 많이 드는데 왜 저기 그걸 해야 하냐 그런데 그 돈은 저희가 솔직히 고민할 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입주기업이 부가가치가 안 되면 그건 안 질 거예요. 근데 부가가치가 돼서 실질적으로 생산해서 자기들이 쓸 때 밖에서 하는가 보다. 밖에서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밖에서 하면 전기라든지 용수라든지 개발행위라든지 여러 가지가 들기 때문에 공장에다 지금 하려는 거거든요. 공장 용지에다가. 제가 궁금한 것은 예. 그 식품 클러스터 내에 이 수직 농장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도 인정을 해드리겠다 그 얘기예요. 네. 그런데 그 공장이 들어오는 이 부분이 그 제조사에서 공장을 본인들이 투자를 하셔서 짓고 운영을 하실 거냐. 네,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그게 하나고요. 궁금하다 그 얘기예요. 두 번째는 이제 네. 또 풀어준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을 만약에 기업이 그렇게 안 하면 농업인도 네. 등록을 내서 그걸 할 수 있게끔 터졌어요. 네. 농업을 확대시켜 준 거예요. 네, 네. 예. 그래서 그거를 전 지역으로 확대를 안 하고 우리 시는 클러스터 안에도 농지도 예전에 아까 네. 말씀드린 대로 못 오게 돼 있는데 네. 농지도 연구지 8년에서 연구지 허가를 네. 16년으로 연장해 줬습니다. 밖에서도 좀 확대시켜라. 네. 수직농장 자체를. 수직농장이 거의 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네. 지금. 근데 지금 아까 이제 확대가 의원님 됐어요. 어디 지금 저기 공장 지역에 했다고 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아직 허가난 것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수직농장이 공업 지역에서는 인자 이게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제가 궁금한 거에 대한 제 답이 지금 확신이 안 서는데 그 지금 저희가 시군 클러스터를 조성해 왔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또 앞으로 또 저 2단지도 조성하고 또 계속해서 키워가고 우리 미래산업의 먹거리를 만들어 가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네. 우리 수직 농장의 허가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입니까? 아니면 지금 이 제조사 영농법인 주식회사 팜 그 회사가 지금 본인들의 그 제품을 위해서 그 양상추를 재배하기 위해서 필요한 허가입니까? 절대적으로 한 기업체를 보고 한 게 네. 아니라요. 네.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거를 그렇게 답변을 주시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의원님들이 인지를 할 수가 있었으면 네. 이게 뭐 처음부터 이게 논의를 이렇게 오래 할 이유가 없었잖아요. 네. 그런데 그 의원님들도 그렇고 저도 마찬가지고 이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인지를 못하고 있다 그 얘기예요. 위원장님. 네, 그거를 못하고 있으니까 자꾸 논의가 계속되고 그러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조만수 의원님, 저기 조만수 의원이 질의가 있었으니까 다른 의원님, 네. 잠깐만요. 중간에 우리 김진규 의원님께서 제가 조만수 의원님, 네네. 이건 우리 회의 네. 규칙에 있은 게 지금 한번 하셨으니까 다른 의원이 질의를 하신 다음에 아니 의원님 왜냐면은 먼저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아니 제가 처음에 다들 서두에 먼저 다 하시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냥 지금 제가 서두에 이 발언한 부분은 우리 김진규 의원님께서 박준호 의원님 질의 양보하시는 겁니까? 그 의견을 맞춰서 하는 거니까요. 무슨 소리? 아니 지금 양해를 했잖아요. 예, 그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현재로서 사회자 아니 지금 양해를 사회자 동의가 없어서. 사회자요? 지는 사회자 아닙니까? 사회자의 동의 없이 지금 질의를 하시니까. 자 그러면은 우리 저기 의원님 저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동의 없이 지금 질의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저는 제가 동의를 했으니까 했는데 제가 양보하겠습니다. 왜냐면 중간에 뭔가 지금 질문했던 부분들 끊기니까 제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했고. 그러면 우리 조난수 의원님 짧게. 짧게? 뭐 짧게 하십시오. 시간이 있으니까 짧게. 중요한 일들이 반대 토론회에서 또 하시면 되니까 질의 사항으로 정의하시고. 아니 충분한 그 이해를 해서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 우리 김진규 의원님께서 이해를 좀 못 하신 것 같아가지고 제가 말씀을 또 드리고 싶고요. 아까 우리 남동공단의 농공단지가 요즘 힘드니까 부도들 많이 나요. 그래서 그쪽에 있는 한국자산공사가 매입을 해서 그 건물들을 우리가 수직농장을 해서 시설공장을 좀 만들려고 실내형을 만들려고 했던 부분들이 세팅팜을 하려고 했는데 안 맞으니까 그걸 못 오고 있습니다. 예? 현실이 안 맞으니까요. 이것도 국가기관인데도 못 해요. 근데 개인이 아까 말대로 우리 김진규 의원님이 우리 저 거시기한테 얘기 잘하셨네. 과장님한테. 이거 돈 국도비 매칭 받아서 할 거냐. 100% 자기 부담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거기에 대한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공장형으로 졌을 때는 최고 500만 원에서 700만 원까지 된다 했습니다. 그 시설비가 어마어마해요. 1000평이면 얼마입니까? 70억 80억 들어가요. 그거 들여서 할 수 있겠습니까? 거기 상추를 키운다. 발이 안 맞습니다. 거기다 전기요금 이런 현실들을 발언 중에 죄송한데 이 사항은 질의사항이 아니고 토론 사항에서 말씀하시면 저는 현장을 다 가보고 그 전문 그 박사하고도 그러면 여보세요. 아니 잠깐만요. 네네. 이게 지금 토론 사항이지 않습니까? 질의하시고 토론회에서 아니 지금 저한테 토론하라고 주셨잖아요. 이거 토론이 아니라 질의하라고 준 시간입니다. 지금 질의 다른 의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이 시간이 질의 시간입니까? 토론 시간입니까? 질의하시고 토론회에 가서 이 말씀하셔도 되니까 우리 좀 이해를 좀 우리 구할 수 있도록. 의원님, 네네. 이게 지금 전 국민이 보고 우리 익산 시민이 봅니다. 좀 질을 향상시키면서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의원님께 부탁의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이 사항을 토의 사항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문제니까 질의에는 질의 사항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우리 부위원장 신용 의원님 현장 다 가보시고 지금 안 가보셨잖아요. 회의 진행에 맞게끔 절차를 얘기하는 것이지 이 사항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해 가시죠? 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좀 더 하여튼 저한테 질의를 양보해 주시고 했던 의원님들이나 우리 또 부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아니, 저는 저 나름대로 제 생각이 옳다고는 안 봐요. 근데 거기에 그냥 전문적인 그 전문의와 또 현장의 그 현실들을 가서 봐왔어요. 예? 봐왔고 우리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은 안 가보셨는데 여기서 지금 과장님이나 지금 그 의견을 또 들으려고 막 하시는 거니까 거기에 답변이 안 되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지금 보충 질의를 하는 거고 소대에 제가 말씀을 다 드렸잖아요. 이쯤은 정말 어떤 부분이 현실화가 맞는가, 익산시하고 접목해서 맞는 건가. 예? 아까 지금 우리 발의하신 위원장님께서도 소길 위원장님께서 뭐 농가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정말 예? 이 도시계획 일부 개정 조례안이 만들어지면은 이미 뭐 상위법이나 뭐 예산이나 그건 국가기관 국가식품 클러스터 내의 국가기관이니까 또 그 첫 단추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근거 조례의 근거를 해줄 건가 말 건가 정말 제일 중요한 시기예요. 그래서 더 한 번쯤은 지금 두 번째인데 지금도 이렇게 공론화가 안 이루어졌잖아요. 체계적으로. 예? 그래서 그 부분들이 뭐 그리고 또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시설 하우스와 시설 공장에 대한 그 농산물은요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은 음지예요. 음지가 세이팅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음지가 버섯이나 예? 만약에 한다면 태원강인데요. 그 아까 말씀드렸는데 전기료가 어마어마하게 세서 맞지 않다. 그러니까 그 기후는 시설 공장은 한계가 있다. 태양광하고 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어떤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은상 의원님 이상입니다. 충분한 설명 잘 들었고요. 저기 우리 박준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뭐 제가 이따 간담회 때 좀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이 오늘 그 논쟁이 보니까 상위법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본 의원도 거기에 이제 합당하다 이렇게 보고 지난번에 했으면 했는데 반대하시는 분들이 의원님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이번에 좀 부결을 시키고 좀 뭔가 좀 조율을 해서 하면 훨씬 더 부드럽게 갈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도 지금 변한 게 없단 말이에요. 그게 좀 아쉬워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지금 위험한 지금 토론을 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수직 농장을 어느 특정 업체를 위해서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 걸로 되어버려. 자꾸 왜 그 지금 조례의 그 필요성에 대한 것만 얘기했는데 어느 특정 업체를 거기가 뭐 연구를 하고 무엇을 하고 이런 논의를 이게 해서 이게 괜찮을 건가? 과장님?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특정 업체를 왜 얘기를 예, 합니까? 그 업체를 의원님 그 업체를 말씀한 위해서 대로 조례를 만드는 거예요? 아니 그거 업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입 밖에 내서도 안 돼요. 이걸 내가 지금 이거 중계가 되기 때문에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왜 특정 이것이 우리 익산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 것이고 그래서 조례를 만들어서 이제 그건 나중에 자기들이 땅을 사서 들어와서 하는 일이고 왜 특정 업체가 뭘 하고 이렇게 그런 얘기를 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한 게 아니고요. 아까 조남석 의원님이 그 조사 자료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과장님도 답변을 이제 우리 의원님들이야 조사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이 있고 이런 거 다 할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의원들이야. 근데 집행부에서는 공정하게 해야 되는데 어느 특정 단체를 하고 이 또 하나는 이제 염려하는 부분이 이게 진짜 이 많은 돈을 들여서 과연 누가 들을 것인가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어느 특정 업체가 우리는 한번 해보겠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뭔가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그런 것이 아니냐 그런 의구심이 자꾸 생긴단 말이에요. 자기 돈만이 아니라 국비하고 또 우리 지방비하고 이렇게 감변해서 하는 것이 아닌가 또 그런 생각이 들고 기업은 수익이 안 생기면 않는 겁니다. 맞습니다. 예? 그런데 자꾸 특정업체 얘기해 앞으로는 특정업체 얘기하면 안 돼요 이거. 가장 특히 말 조심해야 돼요. 나중에 그 업체가 그거 해봐. 나중에 말썽 생기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응? 그러니까 그런 것은 좀 주의하시고 좀 더 조율이 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저도 갖고 있어요. 조남석 의원하고 우리 집행부하고
우리 소길룡 위원장은 좀 더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안 되니까 계속 논쟁이 되고 다른 의원들은 또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그냥 저기 해버리고 아무튼 내가 말씀드리고 있는 건 다른 일부 업체 특정 업체는 재론하지 마세요. 네, 예? 감사합니다. 예, 위원장님. 예, 박종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예, 그럼 네네. 다른 의원님의 질의가 없으므로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의원님들과 심도 있게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9시 5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